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네가 스터디 스벨트 실전 프로젝트 무빙 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번째 시간으로 헤더 픽스드 처리를 해볼 건데요.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더 액티브 확인, 두 번째 헤더 액티브 처리, 세 번째 헤더 A 태그 활성 처리.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스벨트 강의는 누가? 오쌤이. 그럼 지금부터 헤더 픽스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는 글로벌 CSS에서 포지션을 픽스드로 벌써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헤더가 따라다닐 때 뒤에 콘텐츠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실습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고 글로벌 CSS에서 어떻게 활성 처리를 했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까지 만들었던 무빙 완성입니다. 지금 메인 이미지 슬라이더까지만 처리를 했죠. 스크롤을 내려보면 따라다녀요. 요거는 CSS에서 미리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배경이 잘 보이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배경 때문에 요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글자 색들을 지금 흰색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너무 밝은 부분에 가면 이 글자가 잘 안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뒤에다가 배경색을 처리하도록 CSS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CSS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CSS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원래 헤더는 이렇게 배경색의 그라디언트로 약간 처리를 하긴 했어요. 검은색으로. 하지만 0%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 보니까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보이는 부분도 생성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헤더 액티브를 처리하면 이렇게 진한 남색으로 제가 처리를 잘 해놨어요. 그리고 액티브가 될 때 글자들도 따로따로 처리가 되도록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헤더가 받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하는 겁니다. 스크롤바의 위치가 0보다 커질 때, 즉 스크롤바를 내렸을 때 헤더 태그 요소에 배경색이 채워지는 것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헤더한테 액티브를 클래스를 주겠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스크롤 이벤트가 무한히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마운트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최종 메인 페이지는 여러 컴포넌트를 화면에 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점점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롤바의 위치나 헤더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헤더의 위치를 확인을 하려면 재사용 가능한 UI로 만든 컴포넌트가 바로 헤더라서 특정 돔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bind this로 요소를 지정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스벨트 이론 강좌에서 bind this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좌를 영상 상단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는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컴포넌트 폴더의 커먼에 있는 헤더 스벨트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온마운트 함수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임포트를 통해서요. 여기에다가 온마운트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스벨트를 처리를 해주시고 중괄호가 잘못 나오면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헤더 컴포넌트를 바인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헤더 컴포넌트를 바인딩하는 변수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하고 헤더라고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바인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헤더라는 태그에다가 bind this를 통해서 헤더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아래쪽에다가요, 스크롤 이벤트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st라고 작성을 할 거고요. 이름을 핸들 스크롤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함수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 바의 상단 위치를 잡는 변수를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탑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이건 자바스크립트적인 내용이죠. 윈도우 객체에 스크롤 Y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탑이 0보다 클 때만 액티브 처리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쳐주시고 if문이죠. 자바스크립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탑이라는 게 이제 0보다 클 때로 하셔도 되는데 그럼 바로 처리가 되니까 저는 50으로 할게요. 0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 하시고 나서
우리가 헤더라는 변수에다가 바인드 처리를 했잖아요. 왜냐면 헤더스 벨트는 사실 한 번 쓸 거지만 여러 번 쓸 수도 있는 재사용 가능한 UI이다 보니까 바인드 디스를 통해서 이렇게 특정 돔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헤더라는 변수로 이렇게 써주셔야 하고요. 여기다가 클래스를 추가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를 추가하는 건 클래스 리스트고요. 거기에 add죠. 그 다음에 액티브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죠. 다시 50보다 작아질 때는 액티브 클래스가 제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써주시는데 remove로 이 함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축소를 해놔서 스크롤이 처리가 안 되는데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로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스크롤 바 내리면 똑같죠?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벤트 함수를 지금 만들기만 한 거지 우리가 이거를 어디다 적용한 적이 없죠. 근데 여기에다가 온 스크롤하고 바로 하게 되면 스크롤 이벤트가 무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온마운트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다가는 스크롤 이벤트가 무한 발생되는 것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스크롤 한 번 했을 때 바로 처리가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운트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마찬가지로 안에다가 화살표 함수를 써주십니다. 그러고 나셔서 우리가 타이머를 처리를 할 거예요. set 인터벌을 처리를 할 거다 보니까 우리가 타이머를 통해서 이게 0.1초마다 스크롤 이벤트가 발생되게 처리를 할 겁니다. 하지만 다 반환이 되고 나면 제거가 되도록 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콘스트를 통해서요. 타이머라는 걸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set interval 함수라는 것을 처리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화살표 함수를 통해서 바로 실행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나셔서 쉼표로 0.1초니까 100이죠. 여기는 안에는 콜백 함수, 그 다음에 여기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건 자바스크립트 내용이니까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한테 add 이벤트 리스너를 줄 겁니다. 그리고 스크롤이라는 이벤트를 줄 거죠. 그리고 이 스크롤 이벤트는 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에다가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set interval은 계속 실행되는 함수잖아요. 계속 실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return을 통해서 클리어 인터벌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한 발생을 제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벤트도 제거를 해줘야 돼서요. 윈도우가 갖고 있는 remove 이벤트 리스너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똑같이 스크롤을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역시 핸들 스크롤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확인을 해볼 건데요. 지금 스크롤바가 별로 없어서 확대를 조금 더 했습니다. 100%로 이렇게 지금 본 상태에서 확대를 해주셔야 스크롤바가 내려가겠죠? 자, 그럼 처음 상태에서는 약간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것처럼 처리가 되었는데 스크롤바를 내리면 배경색이 저렇게 뚜꽉 채워지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나타나는 깜빡깜빡거리게 무한 스크롤이 처리가 되면 안 됐기 때문에 온마운트를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서브 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해당 내비게이션이 활성되도록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액티브 지시자를 활용할 건데 글로벌 CSS에서 액티브를 미리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서 서브 페이지의 활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CSS를 확인을 해보면 헤더가 가진 A 태그에 액티브 클래스를 받으면 이렇게 메인 컬러를 처리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형이 들어간 파트도 있어서 도형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이렇게 지금 메인 컬러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확대해서 사이트를 좀 볼 건데요. 현재 상영작을 누르면 현재 상영작 페이지로 가는데 활성화 처리가 안 되니까 조금 표시를 해주고 싶다 그런 얘기죠. 인기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로고를 누르면 이 4개가 다 체크가 안 되도록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헤더 스벨트 부분에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오셔가지고요. 이제 current라는 변수를 또 선언을 할 겁니다. 이건 해당 페이지의 A 태그 활성화 처리 변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서브 페이지의 A 태그의 활성화 처리 변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let current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일단은 빈 문자열로 처리를 해둘 겁니다. 그래서 current 상태가 처음에는 빈 문자열로 해서 이거는 메인 페이지일 때 체크가 안 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 태그에 액티브 클래스랑 온클릭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데다가 다 해야 되는데 로고에도 A 태그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처리하고 나머지 요런 li 태그에 있는 부분에 A 태그에도 전부 다 요걸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액티브랑 온클릭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h1에 있는 A 태그한테 여기다가 클래스라는 걸 주신 다음에 지시자로 액티브를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액티브한테 받는 거는 요 current라는 상태 변수가 될 거고요.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는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했을 때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onClick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nClick을 해주시고 화살표 함수를 통해서 바로 current라는 것을 빈 값으로 값을 이렇게 배당을 해주시면 되세요. 요거는 클래스 지시자 할 때 봤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영상 상단에 띄워드릴 테니까 요 클래스 액티브 지시자 사용법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컨트롤 C를 누르시고 요 now 파트죠. 현재 상영작에도 붙일게요. 그리고 요것을 now라는 이름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urrent를 이제 now로 처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클릭했을 때도 어떻게 할 거냐면 now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다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다음 A 태그에다가 붙여주고요. 이 popular라는 글자를 복사해서 now를 다 체인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이 클래스 지시자랑 onClick을 다시 복사해서 붙여놓고 다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봤고요. 요거를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페이지를 100%로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현재 상영작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메인 컬러로 활성화가 처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현재 상영작 페이지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기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개봉 예정작도 잘 처리가 됩니다. 높은 평점도 잘 처리가 되고요. 로고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4개가 전부 다 사라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클래스 액티브 지시자랑 onClick 이벤트를 사용해서 A 태그 활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현재 상영 리스트 제작.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